애플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애플만의 감성이 있다고. 애플이 워낙 마케팅과 광고를 잘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애플 제품들 간의 연동성도 뛰어나 애플만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애플의 이런 마케팅과 연동성에만 혹해서 이 애플 감성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보고 애플만의 감성, 애플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애플만의 감성을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애플만의 곡선 디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아이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를 iOS라고 부르는데 iOS 6 버전까지 스콧 포스톨이라는 엔지니어가 iOS 개발 총괄을 담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콧 포스톨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뒤 차린 넥스트라는 회사 때부터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로 차후 넥스트가 애플에 인수된 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자연스럽게 애플에 입사하게 된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포스톨은 애플에서 맥OS 개발에 참여, 2007년 애플에서 공개한 아이폰에 탑재되는 첫 번째 iOS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고요. 사용자들이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스티브 잡스를 설득해서 앱스토어 제작에도 참여할 정도로 포스톨은 애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였고, 잡스가 포스톨이 아플 때 개인 침술사도 보내줄 정도로 굉장히 아꼈던 엔지니어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당시 애플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나선 아이브라는 디자이너와 큰 충돌을 겪게 됩니다. 바로 아이폰 4 출시 당시 터졌던 안테나 게이트 사건 때문인데요. 아이폰 4를 잡고 통화를 할 때 통화 수신이 약해져서 통화가 반복적으로 끊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처음에 포스톨은 아이폰 4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코드를 뜯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소프트웨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리저리 문제가 뭘까 찾아보다가 결국 조나선 아이브가 아이폰 4에 적용시킨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조나선 아이브는 아이폰 4를 디자인할 때 더 얇고 더 가벼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금속 안테나를 아이폰 가장자리에 위치시켰고 휴대폰을 잡았을 때 이 안테나가 가려지게 되면서 통화 품질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4 사용자들에게 통화 문제를 해결해주는 케이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당시 포스톨은 이런 아이폰 4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비판했고 당연히 조나선 아이브는 그 비판에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죠. 아이브는 이전부터 포스톨이 산업 디자인과는 맞지 않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소 3점 곡선을 사용하고 있던 포스톨의 아이폰 앱 디자인도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브였지만 스티브 잡스가 아이브를 애플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아서 애플의 디자인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아이브는 모든 것을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고 그 기회는 iOS 6 버전과 함께 등장한 애플 지도로 인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에야 애플에서 직접 만든 애플 지도가 익숙하시겠지만 iOS 5까지 아이폰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지도 앱도 없었고 구글 지도를 기본 앱으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애플과 구글은 협력 관계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포스톨이 지도 2010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애플만의 지도 앱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iOS 6 버전과 함께 애플 지도가 기본 앱으로 탑재되게 됩니다. 공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은 애플 지도였지만 너무나도 많은 오류와 정확도에 대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개한 2012년 최악의 실패작 1위에 애플 지도가 뽑히는 등 애플 지도 개발을 책임졌던 포스톨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애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던 게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난 뒤 팀 쿡이 CEO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팀 쿡도 이러한 위기를 넘기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죠. 팀 쿡은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고 iOS와 애플 지도 개발의 책임자였던 스콧 포스톨의 집을 직접 찾아가 퇴직금을 보여주며 포스톨에게 서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포스톨은 애플에서 사실상 해고되었고 팀 쿡은 조나선 아이브에게 그가 그토록 원했던 애플의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임명하게 됩니다. 아이브의 오랜 기다림을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소프트웨어 디자인 책임을 맡게 된 아이브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존 iOS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iOS 7 버전이죠. 기존 스퀘어모피즘 디자인의 iOS 스타일을 과감히 버리고 미니멀 디자인으로서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당시 타사는 물론 iOS 6
이때까지 사용하던 M 모서리 스타일은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서리의 곡률이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고 완만하게 변화하게 만든 스퀘어클 디자인으로 기존 모서리 곡선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곡선 디자인을 iOS 앱들의 모서리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아이폰 모서리에도 똑같이 적용시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통일감을 이뤄냈죠. 또 반투명하게 만든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같은 기능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아이폰에서 볼 수 있는 제어 센터의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제어 센터에도 특유의 곡선 디자인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죠. 조나선 아이브가 선택한 이 곡선 디자인은 오늘날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모든 애플 제품 내부와 외부 모두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품들이 깎여있는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앱의 모양, 폴더의 모양, 알림, 키보드, 심지어 맥북 키보드와 아이패드 베젤 모서리, 아이폰 카메라 섬에서도 이 곡선 디자인이 들어가 모든 애플 제품들에서 이 곡선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플 제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이 애플 감성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하지만 이 디테일한 곡선의 차이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애플은 과거의 디자인에서 해답을 찾은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애플워치를 개발하던 때입니다. 조나선 아이브가 애플의 스마트워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브는 애플의 스마트워치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시계들보다 정확해야 되고 헬스케어 기능, 타이머 기능, 사람들의 감정을 추적하고 건강을 기록하는 기능들은 물론 전화를 걸고 문자를 전송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스마트워치를 디자인하기 위해 파텍 필립과 예거 크루트르 같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손목 시계들을 분해하며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디자인 작업을 통해 시계 뒤쪽에 곡선 모양의 공백을 그려 별도의 스트랩을 연결하는 디자인을 설계했고 이로써 오늘날 미끄러지듯 잠겼다가 쉽게 풀 수 있는 애플워치 밴드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터치가 되는 화면만을 디자인했다가 기존 아날로그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용두를 한번 추가해봤는데 이 용두로 인해 스마트워치의 모습만이 아닌 기존에 볼 수 있던 손목 시계들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 용두의 볼륨 조절 기능, 돌려서 앱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과 홈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들을 부여하면서 당시 존재하던 타사의 스마트워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자 스마트워치라는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조금 더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 용두에 디지털 크라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과거 아날로그 시계에 있던 용두라는 도구를 오마주해 애플은 현대 스마트워치에 디지털 크라운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많은 내용은 최근 출간한 애프터 스티브 잡스라는 책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애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자인팀과 운영팀 간의 갈등과 협업, 그리고 애플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애플에 관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담긴 책입니다. 해당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서 읽어봤는데 꽤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조금 소개해보는 영상을 제작해봤고요. 책을 제공해주신 더퀘스트 출판사에게 감사드리며 평소 애플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